안녕하세요. 파고다 서면 시스타 토익 LC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시스타 토익에서 특별히 기막힌 스토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기막힌 스토리는요, 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었을 때, 특히 파트 3나 파트 4에서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 이거는 내가 경험한 바와 너무 달라. 즉, 외국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를 잘 모르고 문제를 풀 때 되게 답답할 때가 많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씩 스토리를 알려드리고 이야기처럼 들으시고 이야기처럼 기억하는 기막힌 스토리.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기토리를 들어야 되는가? 자, 일단은요, 첫 번째, 여러분들은 외국 문화를 잘 모릅니다. 자, 그렇다고 갑자기 제가 외국 나가서 살다 올 수도 없잖아요. 그죠? 자,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자, 마야쌤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스토리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재밌게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듣다 보면 나중에 저절로 기억나는 스토리가 될 것을 장담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자, 바로 첫 기토리는 real estate,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부동산은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표시를 합니다. real estate, property, realty. 자, 여기서 제가 말한 부동산들은 밖에 보이는 복덕방이라고 하기보다는 땅, 건물, 집 이런 것들에 관련된 부동산을 말하고요. 우리가 흔히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은 다른 말로 복덕방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거는 끝에다가 agency를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eal estate agency, property agency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보통 중개인이라고 한다. 그죠? 자, 중개인은 estate agent 또는 realtor. 자, 기억 꼭 해야 되는 단어들입니다. 자, 그러면 자, 한국 부동산과 그리고 외국 부동산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은요, 여러분들이 발품을 파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통 집을 사거나 팔 때는 보통 다 부동산을 이용한다. 그쵸? 자, 그리고 집을 빌릴 때도 보통은 다 부동산을 이용하십니다. 자, 혹은 여러분들이 지땡 혹은 갓땡 이렇게 선전하는 것들 있죠. 바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폰에 설치하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림을 보시면서 여기는 어떤 정보가 있구나 라고 찾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한국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죠. 자, 하지만 캐나다, 미국, 호주 자, 이런 식으로 외국에서는 보통 부동산은요, 사거나 집을 팔 때 많이 이용하고 집을 빌릴 때는 거의 발품을 팝니다. 집을 빌리는 경우에 우리가 부동산을 쓸 때는 보통 정말 비싼 집, 그런 집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부동산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를 보시면 사진이 두 개를 지금 제가 사진 두 개를 올려놨는데 자, 얘들은 그냥 건물이 아니라 바로 주거용 아파트입니다. 한국하고 되게 모양이 다르고 한국은 대단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다면 거기는 대단지가 없어요. 없고 이렇게 뭐 한두 동 정도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집을 빌리려고 해요. 렌트를 하려고 해요. 자, 렌트를 하려고 하는데 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통 발품을 판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동네도 저 동네도 계속해서 다니는 거예요. 걸어서 다니다 보면 이런 식의 표지판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표지판에는 보통 자, for rent, 그 다음에 방 개수,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아파트 건물에서 살고 있는 매니저, 즉 그 관리인이라고 하죠. 관리인 전화번호가 보통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봤던 집은 건물도 좀 괜찮고 한데 보니까 no vacancy, 집에 자리가 없대요. 자, 그리고 조금 더 걸어가다 보니까 자, 또 다른 사인이 보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내가 찾고 있는 two bedroom apartment가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역시 건물 관리인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집 관리인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property manager 또는 apartment manager. 자, 이 사람들은요, 보통 그 건물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렌트, 즉 임대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하시고 거기다가 그 건물을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월급도 따로 받고 one of the best jobs. 정말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어쨌든 이 관리인한테 제가 전화를 걸어서 이 집을 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Hello, I just saw the sign out there and it says two bedroom is available, so can I take a look at it? 자, 지금 제가 밖에 사인을 보니까 방 2개짜리가 있던데
take a look at it. 제가 그것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자, 집 관리인은 Hello, when would you like to see it? 언제 보고 싶니? 라고 다시 저한테 되물을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저는 Well, I'm just outside of the building, so 나 지금 바로 밖에 있으니까 Do you mind if I see it now? 혹시 꺼리세요? 내가 지금 보고 싶다고 한다면? 자, 그러니까 아파트 매니저가 Not at all. 전혀 꺼리지 않아요. I'll see you at the entrance. 입구에서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드디어 제가 이제 그 매니저와 함께 그 집에 올라가서 그 아파트를 구경할 수가 있다. 그죠? 자, 올라갔어요. 자, 올라갔는데 타다! 뷰가 너무 예쁜 거예요. I love this view. Fantastic, fantastic. 이러면서 나는 이 집을 너무 갑자기 렌트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임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Why don't you look around? 좀 둘러보는 게 어때요? The layout is awesome. 정말 배치가 훌륭해요. 자, 배치라는 건 뭐냐면요. 바로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배치라고 하죠. 자, layout 또는 floor plan. 요즘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쵸? 자, 집 구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만약에 집이 아닌 어떤 건물 구조였으면 자, 이런 식으로 또 레이아웃이나 floor plan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다. 그쵸? 자, 그 다음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배치도와 평면도는 layout, floor plan 둘 다 동의어로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발음주의, 기토리. 자, 지금부터 한국 부동산과 외국 부동산이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그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한국에서는요. 좀 전처럼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정말 좋군요. 그럼 바로 어떻게? 자, 이 집 다른 사람들도 다 보고 있으니까 빨리 보증금 걸고 어떻게 이 집 임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거기서 이제 계약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증금도 걸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외국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외국 같은 경우는요. 이 집 마음에 드세요? 오케이. 자, 이제는 우리가 자, 당신을 마음에 들어 해야 할 차례입니다. 라는 뉘앙스를 풍겨요. 자, 그러면서 저한테 세 가지를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사실은 두 가지가 되겠네요. 자, 첫 번째는요. 바로 통장 내역서, bank statement. 자, 6개월에서 보통 1년 정도 치에 나의 수입 목록 있죠. 그거를 뽑아서 갖다 달라고 해요. 사본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천인 목록. 자,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저는 그때 10명의 추천인 목록을 가져다 줬어요. 자, 추천인 목록은 우리가 referral list라고 합니다. 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10개를 적어줬는데 정말 소름 끼치는 건 그 10명한테 다 전화를 해요. 다 전화를 해서 너 마야 알아? 어떻게 알아? 학교 같이 다녔다고? 성격 어때? 별의별 거 다 물어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자, 첫 번째, 통장 내역서를 가지고 자, 앞으로 내가 이 사람을 tenant, 즉 세입자로 뽑았을 때 통장 내역을 보니까 이 사람은 1년 동안 수입이 꾸준하게 얼만큼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가 테넌트, 즉 세입자로 뽑아도 정말 임대료를 잘 내겠구나라는 기준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 앞에서는 정말 she's so sweet, she looks smart 다 괜찮아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밤만 되면 막 소리 지르고 갑자기 막 노래하고 알 수 없는 그런 행동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 즉 주변에 같이 사는 이웃들을 괴롭힐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를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목록을 적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성을 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천인 목록이 많이 없는 경우에는 차라리 한두 명 정도의 추천서. 자, 우리가 referral에서 나온 단어죠. reference letter. 자, 사실은 recommendation이라는 표현을 letter랑 같이 써도 돼요. letter of recommendation. 하지만 여기서처럼 reference letter. 이 표현도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들을 준비를 해서 첫 번째 step 1. 집 관리인. 아까 제가 말했던 이 property manager한테 이 서류를 줍니다. 자, 그럼 이 서류를 이 사람이 다 검토를 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바로 집주나 건물주에게 그 서류가 다시 또 넘어갑니다. 왜? 자, 매니저 입장에서는 끝났지만 건물주가 봤을 때는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건물주는 우리가 보통 landlord 또는 쉽게는 apartment owner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게 끝나고 나면요. 스텝 3는 아이고 넘어갔네요. 자, 계약인데 자, 만약에 모든 랜드로드와 매니저가 나를 다 승인을 해주면
그때 가서 제가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매니저가 다시 저한테 전화를 하겠죠? Hey, you're all approved. 너 다 승인됐으니까 와가지고 어떻게 계약하자.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제가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계약을 하러 갑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계약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렇게 세 가지 표현 정도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써놨죠. 하나는 sign the lease, 또 하나는 sign the rental agreement. 자, 또 하나는 뭐냐면 agreement와 동의어로 쓰이는 바로 contract입니다. 그래서 sign the rental agreement나 contract 두 개를 다 쓰셔도 됩니다. 자, 이게 끝나고 나면 자, 거기서 물어봅니다. 롱텀으로 계약할지 숏텀으로 계약할지. 자, 보통 롱텀은요. 여러분들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1년 이상 계약은 롱텀 컨트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달 단위로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할 때는 우리가 숏텀 컨트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보증금을 거는 거겠죠. 자, 보증금은 우리가 deposit, 예치금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자, 보증금이란 돈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가 돈을 주고 나중에 이사를 나갈 때 다시 가지고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pay라는 말보다는 put down the deposit, put down the deposit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deposit은요 우리가 은행에서도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그때는 이제 보통 동사로 우리가 예금하다라는 뜻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임대료는 자, 내고 나가는 나에게 다시 들어오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pay the ren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임대료가 비싸다, 싸다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공과금, utility, 복수는 utilities. 자, 요즘에도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는 단어죠. 자, 수도세나 전기세나 뭐 히터 등등 이런 것들이 rent, 임대료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수록 그 집은 임대료가 싸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요. 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이걸 따로 또 내야 되면 돈이 엑스트라로 더 드는 거기 때문에 비싼 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사를 들어가는 날, move-in date,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나가는 날, move-out date. 자, 첫 기토리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요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 번씩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은 파트 2부터 파트 4까지 유용하게 다 쓰일 수 있는 단어들이고 어휘들이기 때문에 외울 수 있는 만큼 외우시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내용 쭉 들으시면서 어떻게 이사를 나가고 어떻게 계약을 하고 그 사람들의 명칭은 뭐였는지 한번 쭉 정리하시기 바랍니다.